2026년 1월 반도체 업계에 핵폭탄급 충격이 전해지며 영원할 것 같았던 TSMC와 AMD의 동맹이 깨졌습니다. AMD가 수년간의 관행을 깨고 삼성전자의 이나노 파운드리를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소식입니다. 설상가상으로 5년 전 발열 문제로 삼성을 떠났던 퀄컴마저 다시 돌아온다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수율 문제와 적자로 조롱받던 삼성 파운드리가 구원투수로 등극한 것입니다. 이 반전을 증명하듯 삼성전자는 2025년 4분기에 매출 93조 원, 영업이익 2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만년 적자였던 파운드리 사업부가 흑자로 돌아서며 한국 기업 역사상 분기 영업이익 20조 시대를 다시 열었습니다. 도대체 삼성 파운드리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리고 TSMC는 왜 고객들을 놓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는 7년 전인 2018년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파운드리 사업부를 독립시키며 도전장을 냈던 때로 돌아갑니다. 당시 파운드리 시장은 TSMC가 60%를 독점했고 삼성은 점유율 15%의 추격자에 불과했습니다. 삼성은 매년 2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으며 화성과 평택에 공장을 지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율이었는데 TSMC에 비해 삼성은 불량률이 높아 고객사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삼성칩의 발열 이슈로 핵심 고객인 퀄컴마저 TSMC로 떠나는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후 2024년까지 수조 원의 적자가 쌓이며 삼성 파운드리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판을 뒤집을 비밀 병기, 바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GAA는 전류의 흐름을 사면에서 감싸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고 전력 소모를 줄이는 입체 구조 기술입니다. 삼성은 이 기술만이 TSMC를 넘어설 유일한 사다리라 믿고 사활을 걸었지만 초기 과정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공정을 돌릴수록 불량이 쏟아져 나와 적자만 쌓였고 미세한 오차가 전체 성능을 망가뜨렸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며 먼지보다 작은 변수 하나까지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정 온도를 단 3도 낮추면 수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작은 발견과 ASML의 최첨단 장비 도입으로 불량률이 10% 아래로 떨어지며 대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율이 90%를 넘어서자 그동안 삼성을 의심하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차가운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이 기세를 몰아 전담 영업팀을 꾸리고 TSMC의 비싼 가격과 늦은 납기에 지친 기업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AMD, 퀄컴, 브로드컴 같은 거물급 고객들에게 삼성의 안정화된 GAA 기술력을 데이터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칩 생산 파트너로 삼성을 전격 선택했다는 소식은 시장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율주행은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에 칩의 품질과 안정성이 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삼성 파운드리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임을 공인받은 셈입니다. 7년이라는 긴 인고의 시간 동안 매년 수조 원의 적자를 견디며 기술에 집착했던 삼성의 뚝심이 빛을 발했습니다.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TSMC의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강력한 지배자로 거듭났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클린룸에서 흘린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았고 기술의 삼성이라는 명성을 되찾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삼성의 이나노 기술력을 비웃거나 의심하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경쟁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TSMC가 삼성의 무서운 속도에 당황하며 방어적인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해진 것이 그 증거입니다. 기술의 정점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삼성은 GAA라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 확실한 승기를 잡았습니다. 바야흐로 삼성 파운드리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중심에 서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성이 비상을 준비하는 동안 반도체 업계의 절대 강자 TSMC는 유례없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인공지능 열풍으로 주문이 넘쳐나는 호황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생산 능력의 한계로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전 세계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TSMC 공장 앞에 줄을 섰고 생산 라인은 1년 365일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한계는 명확했고 쏟아지는 인공지능 칩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TSMC가 선택한 전략은 배짱 튀기기식의 가격 인상이었고 이는 고객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자 그들은 최첨단 이나노 공정의 가격을 대폭 올리기로 결정하며 갑질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말 웨이퍼 한 장당 가격을 무려 $30,000,
우리 돈으로 3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인상은 시작에 불과했고 2025년 초 TSMC는 이나노 공정 가격을 35,000달러로 또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인데 불과 1년 사이에 가격이 50% 가까이 폭등한 셈입니다. 고객사들은 경악했습니다. 최대 고객인 애플은 VIP 대우를 받으며 물량을 챙겼지만 다른 기업들은 찬밥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AMD나 퀄컴 같은 기업들은 2순위 고객으로 밀려나 비싼 돈을 내고도 물건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산 지연 문제가 심각해져 3개월이면 받던 칩을 8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목 현상입니다. 좁은 병목에 내용물이 막히듯 생산 라인이 주문을 감당 못해 꽉 막혀버린 것입니다. 신제품 출시 타이밍이 생명인 반도체 시장에서 8개월의 기다림은 곧 시장 점유율 하락을 의미하는 치명타였습니다. 경쟁사보다 늦게 제품을 내놓으면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AMD와 퀄컴의 경영진은 TSMC의 고압적인 태도와 기약 없는 기다림에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TSMC가 엔비디아의 AI 칩만 챙기느라 자신들을 소홀히 대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삼성전자가 제시한 파격적인 조건은 타들어가는 그들의 속을 시원하게 적셔줄 가뭄의 단비와 같았습니다. 삼성은 웨이퍼 장당 가격을 2만 달러 수준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TSMC보다 40% 이상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만약 10만 장을 주문한다고 가정하면 앉은 자리에서 1조 원이 넘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엄청난 조건입니다. 더 매력적인 제안은 납기였습니다. TSMC는 6개월을 기다려야 했지만 삼성은 2달 안에 양산이 가능하다고 약속했습니다. 화성 공장의 여유 라인을 즉시 가동하여 생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주겠다는 삼성의 승부수였습니다. 시간과 비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주겠다는 삼성의 제안에 고객사들의 마음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단순히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테슬라와의 협력을 통해 이나노 공정의 안정성을 이미 증명했기에 가능한 제안이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TSMC의 독점 체제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반도체 업계의 거물들은 조용히 짐을 싸서 대만이 아닌 한국의 삼성전자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TSMC의 오만함과 생산 한계가 불러온 이 거대한 이동은 반도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MD와 퀄컴이 삼성의 손을 잡게 된 배경에는 철저한 손익 계산과 기술적 신뢰가 깔려 있었습니다. 먼저 AMD는 TSMC의 독점적 지위가 불러온 가격 폭주에 더 이상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쟁사인 인텔, 엔비디아와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원가 상승은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키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웨이퍼 가격을 2만 달러 수준으로 제한하며 AMD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주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낮춘 것이 아니라 삼성이 제시한 구체적인 생산 일정 확답이 협상의 핵심이었습니다. TSMC에서 반년을 기다려야 했던 물량을 삼성은 단 2달 안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결국 계약 규모만 무려 1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형 프로젝트가 극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뉴스는 5년 전 거래를 끊었던 퀄컴이 다시 삼성으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스마트폰 칩 시장의 절대 강자인 퀄컴의 복귀는 삼성이 기술적 오명을 씻어냈다는 증거입니다. 퀄컴의 크리스티아노 아몬 회장은 삼성의 이나노 GAA 기술이 전력 효율 면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퀄컴의 복귀 결정에는 테슬라라는 든든한 품질 보증 수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사람의 생명이 직결된 자율주행 칩의 안전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테슬라와 24조 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칩을 성공적으로 양산하자 퀄컴도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삼성은 퀄컴 전담팀을 구성하여 설계 단계부터 생산까지 밀착 지원하는 정성을 쏟았습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사양을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공정을 제공하는 전략이 제대로 통한 것입니다. 두거물급 고객사의 합류로 삼성 파운드리는 천문학적인 적자에서 벗어나 화려한 비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삼성을 단순한 추격자가 아닌 판도를 뒤집는 게임 체인저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파운드리 사업이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7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보낸 엔지니어들도 수주 성공 소식에 이제야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집념과 과감한 투자가 만들어낸 이 승리는 반도체 동맹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AMD와 퀄컴의 이탈로 위기감을 느낀 TSMC는
다급히 주요 고객사들에게 가격이나 카드를 제시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돌아선 고객들에게 장당 10% 수준의 할인은 삼성의 파격적인 조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삼성은 여전히 TSMC보다 훨씬 저렴한 장당이만 달러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며 시장을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삼성은 로직칩, HBM 메모리, 패키징을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라는 강력한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TSMC는 메모리를 직접 생산하지 않기에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삼성 파운드리만의 독보적인 강점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생산처를 한 곳에만 두는 것은 지정학적 위기, 시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삼성은 단순히 2위 기업이 아니라 TSMC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대안으로 우뚝 섰습니다. 삼성은 무리한 공정 경쟁보다는 2나노 GAA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 수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TSMC가 물량 부족으로 허덕이는 사이 삼성은 준비된 생산 능력을 앞세워 글로벌 고객들을 하나둘 흡수해 나갔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칩의 필수적인 HBM 시장에서 삼성이 가진 압도적 점유율은 파운드리 수주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삼성은 이를 파운드리 플러스라는 브랜드로 출시하며 전체 비용을 20% 이상 낮춰주는 파격 제안을 이어갔습니다. 고객사들은 비용도 아끼고 납기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삼성의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맞춤형 전략 덕분에 한때 60%에 머물던 화성 공장의 가동률은 어느덧 80%를 훌쩍 돌파했습니다.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자 적자의 늪에 빠져있던 파운드리 실적도 눈에 띄게 개선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메모리에서 번 돈을 파운드리에 쏟아붓기만 하던 시절이 끝나고 이제는 스스로 돈을 버는 효자 사업부가 되었습니다. 한때 사업부 폐지론까지 나올 정도로 위태로웠던 삼성 파운드리는 이제 당당한 미래 성장의 주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 고객사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맞춘 엔지니어들의 헌신이 일궈낸 결과입니다. 이제는 TSMC도 삼성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반도체 생태계는 더욱 건강한 경쟁 체제로 변모했습니다. 고객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고성능 칩을 공급받게 되었고 삼성은 미래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2026년 1월 삼성전자의 야심작 갤럭시 S26이 베일을 벗으며 전 세계 테크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가장 큰 화제는 자체 칩인 엑시노스 2600의 귀환으로 그간의 성능 논란을 잠재우는 압도적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2나노 GAA 공정을 모바일 칩에 적용하여 연산 속도와 멀티코어 성능에서 경쟁사를 앞질렀습니다. 특히 고질적인 발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고 전력 소모를 25% 개선하여 배터리 지속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자사 제품을 통해 2나노 공정의 안정성을 입증하자 외부 고객사들에 남아있던 의구심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성공의 파도는 모바일을 넘어 유럽의 자동차 반도체 시장으로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벤츠, 도요타 같은 거물급 기업들이 삼성 평택 캠퍼스를 방문하며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40도와 영상 150도를 견뎌야 하는 가혹한 차량 환경에서도 삼성의 칩은 완벽한 내구성을 증명해냈습니다. 결국 유럽 완성차 업체들과 수조 원 규모의 자율주행 칩 계약을 체결하며 고객사 외연을 전방위로 넓혔습니다. 이제 파운드리 사업은 매 분기 조 단위 이익을 내며 삼성전자의 가장 강력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삼성은 이 수익을 바탕으로 차세대 1.4나노 공정 개발의 속도를 높이며 기술적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려 합니다. 해외 기관 투자자들도 삼성의 부활의 매수 버튼을 누르며 주가는 어느덧 10만 원 고지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7년 전 독립 당시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삼성은 이제 명실상부한 전 세계 반도체 제국으로 거듭났습니다. 누적 적자 25조 원이라는 뼈아픈 기록은 이제 삼성의 저력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었습니다. TSMC와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모든 면에서 그들을 압박하며 시장의 패권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AMD, 퀄컴, 테슬라와의 파트너십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다가올 10년은 인류 기술의 한계치라 불리는 1.4나노 공정에서 진정한 승자가 결정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삼성은 GAA 기술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이 일궈낸 이 기적 같은 드라마는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로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태양이 전 세계를 환하게 비추며 더 찬란하게 타오르기를 기대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